지난 시간에 저탄고지 하실 경우에 그래도 이 정도는 탄수화물 챙겨 드셔야 되세요.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100g은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게 밥 1.5공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뭐 밥으로 안 드실 경우에 다른 탄수화물 음식이라도 해가지고 100g은 꼭 챙겨 드셔야 되세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 100g이 좋은 거냐, 좋은 양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챙겨야 되는 최소한의 양이에요. 그러면 좋은 양이 있겠죠. 좋은 비율.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 게 몸에 그럼 가장 이로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답을 탄수화물 최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탄고지 하실 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내 건강에 가장 이로운지 그 최적 섭취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 유행하는 식단을 찾아보면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에킨스 케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총 열량의 5에서 10%까지 제한을 하잖아요. 하지만 지중해 식단도 저탄고지입니다. 지중해 식단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비율을 한 50%까지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중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연구가 있어요. 연구를 한번 찾아봅니다. 탄수화물 섭취량, 이상적인 탄수화물 섭취량을 찾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는 사망률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탄수화물 섭취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여러 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가장 최근에 출판됐으면서 또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피험자 수를 대상으로 했던 이 연구를 뽑아봤습니다. 2018년에 란셋 퍼블릭 헬스지에 실린 연구예요. 이 연구는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를 했고 거기다가 메타 분석을 더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른 사망 위험 그래프예요. 사망 위험도 그래서 X축이 탄수화물 섭취량인데,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세요. 이 파란색 선의 그래프가 어떤 양상을 띠냐면, 일단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사망 위험도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 최저점 있죠? 여기가 사망 위험도가 가장 최저가 되는 구간이잖아요. 거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 50% 찍고 1 밑으로 살짝 떨어져요. 여기가 1인데 1 밑으로 그래프가 살짝 쳐져요. 여기 쳐졌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구간이 사망률이 가장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돼 보이시나요? 대략 50에서 55%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연구를 보고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전체 열량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은 한 50에서 55% 되는 게 가장 건강하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연구가 시행한 메타 분석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렇지만 다른 메타 분석에서 다른 연구들도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근데 그런 연구들은 값이 연속 변수가 아니라서 이 그래프를 똑같이 그릴 수는 없었어요. 그 대신 퓨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연구는 원래 ARIC라는 연구예요. 그 다음에 이 퓨어라는 이전에
했던 연구. 이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예요. 이게 지방의 섭취량보다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걸 보여주었던 연구거든요. 란셋에 실렸던 연구인데 굉장히 유명한 연구고. 그래서 이 연구랑 비교를 해봤어요. 사망률이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원래 보여드렸던 그 연구, 이 연구는 ARIC라는 연구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결과고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았던 퓨어라는 연구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또 어떤가요? 사망률이 최저가 되는 구간이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대략 50% 정도에서 50%보다 살짝 안쪽에서 나타나는데 빨간 선 기준으로 하면 한 57% 정도 되는 것 같고 파란 선 기준, 퓨어 스터디 기준으로 하면 57, 8%? 이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살짝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건 근소한 차이고 결국에 결과값이 같다고 보면 돼요. 대략 50% 선에서 사망률이 최저가 나옵니다. 퓨어란 스터디도 굉장히 대규모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연구가 같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이건 정말 신뢰할 만한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탄수화물의 최적 섭취 비율은 50%다. 이게 비율이 뭐냐면 전체 열량, 전체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 대비 50%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구가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요. 탄수화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비율과 사망률 사이에 U자형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탄수화물로 소비되는 에너지 비율 50에서 55%가 사망 위험이 가장 낮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호트, 메타 분석까지 더하면 43만 2,179명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타 분석을 같이 해봤더니 탄수화물 섭취가 40% 미만일 때, 40% 미만일 때 사망률이 더 커지고 또 탄수화물 섭취량이 70% 이상일 때 또 사망률이 커지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적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탄고지를 하실 때 40% 미만 넘어가면 내 몸이 어떤 스트레스에 놓인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반면에 70% 이상 넘어가면 열량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뭐 당뇨병 등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에서 또 다른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뭐냐면 탄수화물을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로 교환했을 때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이 결과예요. 음,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동물성 지방, 자, 탄수화물 한 뭐 70% 드시던 분이 줄여야 되잖아요. 한 50%까지 줄인 다음에 이 열량을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데 지방 아니면 단백질이죠. 근데 보통 이제 지방을 먹는 양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단백질로 치환이 되는 건데 단백질로 교환을 했을 때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로 교환을 하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대체물을 식물성으로 교환하면 식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단백질로 교환하면 사망률이 감소한다.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가적인 결과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음식의 출처가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 간의 연관성을 현저히 변화시킨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럼 이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표는 메타 분석 결과예요. 이 한 줄 한 줄이 다 메타 분석 다른 연구들 한 개 한 개를 다 분석한 거거든요. 위에가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단백질 지방. 그래서 탄수화물의 열량을 동물성으로 치환했을 때 또 밑에는 식물성이에요. 위에는 동물성 단백질 지방, 밑에는 식물성 단백질 지방 이렇게 변환시켰을 때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를 분석을 해본 거죠. 위에서 동물성으로 변환시켰을 때 여기 hazard ratio HR이라는 게 위험도거든요. 사망 위험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망 위험도인데 이게 1이면 그냥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 1.3.
자, 1.300 약간 증가한 거죠. 다른 연구에서 1.17, 1.2, 1.22, 1 얘는 변화가 없었고 다 모아서 분석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8로 증가하더라. 약간 이제 한 18% 정도 사망 위험도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럼 식물성으로 치환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 0.81, 0.79, 0.86, 0.181, 0.92. 다 모아서 봤더니 0.82.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18% 정도 위험도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식물성으로 치환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연구진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탄수화물을 정말 적게 먹는 사람들 있죠. 뭐 40% 미만 이런 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줄이게 된 거냐면 동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냐면 채소, 과일 섭취량이 줄어들었어요. 채소, 과일 섭취량이 줄었어. 채소 과일 섭취량 줄어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채소 과일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여러 파이토케미컬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적게 먹는 사람은 동물성 뭐 식품, 동물성 지방 단백질이 늘어나는 대신에 항산화 성분 정말 채소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양질의 항산 성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 아웃컴이 나빠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아시아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에서 본 거죠. 이거는 서구, 탄수화물 줄이는 사람들은 서구고, 탄수화물 높이는 사람은 아시아권인데,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서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백미를 먹으면 에너지 댄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 댄스. 그러니까 영양 밀도가 높잖아요. 영양 밀도가 높고, 즉, 당부화 지수는 높은데, 그런데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영양 밸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높은 혈당 부하를 부여하면서, 부정적인 대사 결과, 이런 게 이제 낮은 식품 품질이다. 품질이 낮은 식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들의 어떤 식단 특성을 보니까 식물성으로 저탄수화물을 하는 사람들은 채소 평균 섭취량이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물성으로 저탄수화물 하는 사람들은 채소, 과일 섭취량이 적었대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채소, 과일 섭취량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서 결과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동물성 지방 단백질이 들어가면 건강 아웃컴이 낮아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딴지를 걸어본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물성 먹는 사람들이 채소, 과일 섭취량이 낮은 게 이게 더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동물성을 먹으면서 동물성 식품을 이제 지방 단백질을 그냥 권장량만큼 유지하면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또 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기대 수명과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 사이에는 U자형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탄수화물의 최적 섭취 비율은 50에서 55%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북미와 유럽 인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동물성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장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탄수화물을 주로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로 대체하는 게 더 건강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보면 탄수화물로의 에너지 적정 섭취 비율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55에서 65%로 권장이 되고 있어요. 아까 연구 결과에서 50에서 55%가 최적 섭취 구간이라고 했는데 조금 많은 것 같죠?
자, 같은 책인데요. 좀 설명에서 뜨끔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흰쌀밥과 김치 위주의 식사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 흰쌀밥이랑 김치만 있으면 식사가 뚝딱 가능해지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김치만 있어도. 그래서 사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김치도 먹고 이제 김치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식사 습관이 바뀌어야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신문 기사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한국인에서 5대 3대 2로 섭취하는 게 가장 사망률이 낮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 연구 결과의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실제로 어느 정도 비율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준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사망률이에요. 그래서 사망률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 비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관시켜서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자, 먼저 탄수화물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70%예요. 모든 내가 하루 필요한 에너지, 열량을 탄수화물로 거의 70%를 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죠. 저도 신경 쓰지 않으면 밥이랑 김치만 해서도 밥이랑 김치찌개, 뭐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정말 좋아요. 그런 것만 먹으면 뭐 거의 한 70에서 90%를 밥만으로 에너지를 때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사망률을 보니까 사망률이 낮은 구간, 이게 사망률이에요. 사망률, 사망 위험도. 사망 위험도. 사망 위험도로 보니까 언제 가장 낮냐면 한 이 정도에서 가장 낮죠. 40에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40%보다 탄수화물 섭취가 낮아지면은 사망 위험도 올라가고 또 70%보다 많아지면 여기 70%죠. 그러면 사망 위험도가 높아져요. 자,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또 흥미로웠던 점이 이 녹색 선은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율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느라고 녹색 점선을 넣어놨는데 놀랍게도 여기 피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비율이 70%잖아요. 이 피크가 넘어가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예, 이런 좀 흥미로운 결과가 뭐 우연이겠지만 이런 결과도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70%까지는 일단은 괜찮아. 그거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딱 70%에 맞춰서 먹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지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방 섭취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언제냐면 여기죠.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률로 봤을 때 사망률이 가장 떨어지는 구간은 여기죠. 그래서 30%는 먹어야 된다. 어, 전체 열량 중에서 지방을 30% 정도는 먹는 게 건강하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다만 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한 60% 이상 되면은 사망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정도로 먹게 되면 동맥경화 이런 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을 너무 적게 먹어도 10% 미만으로 먹게 돼도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너무 안 먹는 것도 불건강합니다. 그다음으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가장 많이 먹고 있냐면 이것도 12% 되네요. 12%, 얘도 12% 정도 되는데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간은 대략 요 정도죠. 한 20%. 20%까지 볼 수 있고, 뭐, 이제 30% 넘어가게 되면은, 여전히 이 연구 결과는 사망률 낮은 구간에 있는데, 신뢰도 구간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신뢰도 구간이 벌어지게 돼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말하기 힘든 뭐 올라가는 사람도 사망률이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도움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망률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한 10% 이상은 먹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살 빼고 싶은 키 175cm의 남자와 살 빼고 싶은 키 165cm의 여자는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먹는 게 적절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일단 살 빼고 싶다고 했으니까 과체중 비만의 기준으로 하루 필요 열량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활동이 많지 않다. 요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여자의 경우에는 1400kcal, 남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활동으로 이제 1700kcal, 요걸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키 165cm에 살 빼고 싶은 여자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계산했냐면 이게 저거든요. 제가 키가 이 정도 되고 살 빼고 싶어요. 체중이긴 한데 사실 좀 더 빼고 싶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1400kcal인데 그럼 여기에서 50%를 탄수화물로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00kcal 이걸 탄수화물로 얻어야 되고 밥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밥 한 공기에 300kcal 햇반 영양 정보를 찾아서 300kcal라고 보면 700kcal를 맞추려면 밥으로는 2.3공기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저 2.3공기 먹으면 살 엄청 찌거든요. 실제로는 한 공기에서 한 공기 많이 먹으면 1.5공기 정도 먹어요, 하루에. 이거 왜 이렇게 먹는지 또 뒤따르는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175cm의 키에 살 빼고 싶은 남자는 하루 필요한 열량이 1700kcal예요. 그럼 이거의 절반이 850kcal잖아요. 이걸 밥 공기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밥 2.8공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2.8공기 다 드시면 이분도 살찌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적게 드셔야 되는 이유를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적 섭취 비율,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탄수화물의 최적 섭취 비율은 50%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5대 3대 2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밥을 1.5공기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먹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